그지? 천천히 모르네. 모르겠는 인상이 뭔가 생각해. 주어, 소식. 아니, 한문 정식 보세요. 첫 번째 맞아. 그 뭐야? 첫 번째? 모르지? 구분해. 덩어리를 보지 말고 쪼개. 두 번째 건. 알겠어, 모르겠어. 이것도 막히죠? 두 번째가 매우 중요한 거. 두 번째는 계속 읽어. 두 번째 문제. 왜? 왜? 왜 자꾸 왜 봐? 야, 깨워줘? 모르나? 깨워줘? 모르나 깨워줘? 깨워줄 수 있어? 저 내일은 갈 건데요. 그래, 와. 아니 풀어놓은 걸 하루 종일 푸니까 세 번째 문제까지 했어요. 그렇죠. 하나. 보이시죠? 일본만 보자. 나한테 얘기해. 스스로 반성하세요. 어이가 없습니다. 네, 반성하세요. 네 뒤에 답을 보고 있어. 네 마음에 있는 거 아니야, 답은. 알겠지? 자, 보자. 수능자 출석 부를게. 먼저 하면서 보자. 먼저 거 할게. 출석. 자, 간단히 설명할게. 네, 영상도 찍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 영상도 찍어야 하고, 문제는 맞췄지만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말이 100% 이해가 되는지, 99%인지 98%인지, 나한테 부족한 1%가 뭔지 찾아보세요. 자, 이중차분법을 설명해 놓은 문제인데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어.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문제고, 그 와중에 수능특강 나왔죠? 수능특강 독서 산 사람. 독서 산 사람. 다 풀었어? 풀기 시작했어? 그래도 이번엔 좀 있네. 수능특강 독서, 야, 줄 섰다가 지금 받아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시작하고요. 빨리빨리 끝까지 푸세요. 수능 완성 나오기 전에 수능 특강 독서 다 풀기 정말 힘들어. 수능 완성 나오기 전에 풀어야지 나온 다음에는 수능 특강 끝까지 못 봅니다. 알겠죠? 내가 독서를 너무 잘해서 독해력이 좋아서 이거를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수능 특강 안 풀어도 돼. 근데 이 지문이요, 여기에 나온 이중차분법이 흔히 나오는 소재는 아니잖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작년에 모의고사에 나왔으니까 이제는 올해는 아마 안 나올 거야.
수능에도 안 나올 거야. 그런데 작년에 나온 이유는 얘가 수능 특강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나왔고 거기에서 이미 이중차분법에 대한 개념, 통계적 유사성과 동시성에 대한 얘기가 이미 다 나왔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한 애들은 얘를 대충 읽고서도 굉장히 빨리 문제를 풀어냈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그러면 선생님이 사회처럼 다 공부를 해놔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야. 모든 힌트가 다 여기 있긴 한데 늘상 얘기하지만 사람은 낯설면 쫄리고요. 쫄리면 점수가 안 나오기 마련이야. 이거를 첫 번째 문제에서 쉽게 여기 1번 문제를 쉽게 푸느냐 아씨 뭐지? 확인하고 1, 2분 걸리느냐 너네가 부담감이 다르다는 얘기야. 이번에 모의고사 봐서 알겠지만 시간 안배 못한 친구들 태반이야. 80분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 중에 내 스트레스가 80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기 그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수능 특강을 꼼꼼히 공부하라는 얘기야. 근데 거기 있는 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수능 특강 배경 지식과 더불어서 뭐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중처분법을 알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고교 과정에 나오지도 않는데. 자, 그러면 너네가 알고 있었으면 편했을 이 개념이 어떻게 문장으로 구현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중차분법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자고. 영어로는 DID, Difference in Differences. 다른 시기에 다른 변화량을 비교하는 거야. 자, 그래서 동그라미 얘가 얼굴 둥근 애가 3등급이었는데 나를 만나서 1등급이 됐어. 선생님 만나서 2등급 올랐네? 라고 말하면 오류야 얘들아. 왜? 얘가 원래 다 맞을 놈인데 나 만나서 겨우 1등급 한 건지 원래 놔뒀으면 7등급 했을 놈인데 내가 1등급까지 올렸으니 나는 2등급을 올린 게 아니라 몇 등급을 올려준 거야? 7등급 했을 놈을 1등급 올려준 거니까 6등급을 올려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건 전후, 나를 만났다는 사건 전후만 비교하면 확실한 변화를 몰라. 그래서 이 나의 효과를 제대로 비교하려면 나를 만났을 때의 얘의 변화량과 성적 향상 부분과 평행우주에서 어딘가에서 나를 만나지 않았을 이 동그란 애가 나를 만나지 않고 공부했더니 2등급이 나왔대. 그러면 나를 안 만났으면 2등급 맞았을 애를 나를 만났기 때문에 1등급을 맞춰놨으니까 나는 1등급만큼의 효과를 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변화량이랑 여기에 변화량이랑 서로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한다? 빼줬더니 1이 나왔구나.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고. 옆에 앉을 걸 그랬다. 그지? 자, 그런데 얘라는 평행우주를 내가 만날 수 있어 없어? 못 만나기 때문에 얘랑 비슷한 얘를 나랑 비교하는 거야. 이 동그란 애랑. 자, 얘랑 뭐가 비슷하냐? 지금 보면 얘는 세모는 귀엽지? 세모는 9등급이야. 근데 얘는 3등급이란 말이야. 근데 얘 대신 왜 얘라는 비교 대상을 가져오느냐? 얘랑은 출발선은 달라도 돼. 근데 얘와 얘의 공통점은 1년 동안 냅뒀더니 1등급만큼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애들이라는 게 공통점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의 변화량 1, 여기에서의 변화량 1, 두 개를 뺐더니 몇이 나왔어 얘들아? 0이 나왔어. 두 개의 변화량을 뺐더니 0이 나왔다는 거는 평행 추세 과정을 충족했다는 거야. 얘와 얘의 변화량이 서로 똑같아야 평행 추세를 충족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가상의 나를 찾지 않고 얘랑 얘 대신에 얘랑 얘를 서로 비교하면 되는 거야. 이게 이중차분법이야. 그래서 2에서 1을 뺐더니 1. 그래서 내 효과는 1등급 올려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 내용을 글로 써야 돼.
비문학을 써야 돼. 너네한테 문제도 내야 돼. 어떻게 꽈놨는지 보자고.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할 경우가 많다. 그렇대? 그치? 뭐 근거가 있어요. 효과에 근거가 있어요. 정책을 내놓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우리 정의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 이것은 사건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결과와 결과를 비교하래. 이미 여기에서 얘와 얘를 비교하라고 문장으로 써놨어.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문장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 이 문장에 별표 3개 하고 이 문장의 패턴을 외워야 된다. 패턴을. 왜 이 문장 패턴이 중요하냐?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세모. 얘가 원인이 돼서 결과가 이거래. 얘들아 생각해봐. 얘가 가상의 결과를 관측할 수 없다는 게 원인인데 그 결과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래. 자, 봐봐. 가상의 결과를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굴 가져온 거야? 비교 집단, 세모 얼굴을 가지고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기까지 해서 모든 답이,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얘들아. 뒤에 몇 가지 정보가 더 추가되긴 하지만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 비교 집단, 시행 집단이 아닌 비교 집단을 데려온다는 거야. 지금 이게 원인과 결과로 맺어진다는 이 패턴이 다른 기술 지문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론을 설명할 때 늘상 비문학에서 나온다는 거야. 이거이므로 이거다.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인과 결과는 굉장히 단순하거든. 비가 안 와서 땅이 말랐다. 오, 이거라서 이거구나. 근데 이런 것처럼 이 원인과 결과가 쉽사리 맺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원인과 결과로 맺어져 있으면 이게 핵심이란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시행 집단은 정해져 있을 것이고 왜? 사건을 경험한 표본이니까 정해져 있을 것이고 결국 비교 집단을 누구로 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 비교 집단을 설정하는 얘기가 쭉 밑에서 이어지고 있다고요. 자, 봐봐. 가령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사건이 없었던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갖출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렇구나. 여기에 등급차가 똑같도록. 그치? 갖출 수밖에 없도록. 여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랑 여기는 다른 비문학에서 소재 바꿔서 내용이 달라지겠지.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실험적 방법에 동그라미 안 쳤으면 반성하세요. 어쨌든 맞았으면 다행인데 쳐놓는 게 좋아. 왜?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가 실험적 방법에 대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눈으로라도 쳤어야지. 연필로 안 쳤어도 내가 머릿속에는 얘가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면 잘못 읽은 거야 조금.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많다에 동그라미 치고 많다 하니까 100%야 아니야. 전부는 아니란 얘기야. 내가 늘 전부와 부분, 전체와 부분 얘기하는데 얘는 많다. 5개 중에 6개도 많은 거고 5개 중에 7개도 많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많다는 10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자, 그래서 뒤에 이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저녁 되니까 숨차. 자,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임의적으로 배정을 못해. 사람이니까. 사회니까. 사회 집단이니까. 그런데 없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할 수는 있어. 어떻게? 이중차분법으로. 평행 추세 과정을 충족시켜 가면서
정할 수는 있는 거야. 자, 봐봐. 그래서 이중차분법은 무엇인가 봤더니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 이미 변화도 어떻게 구한다? 빼기로 구하죠. 사건 전후에 빼기가 변화지. 여기서 한번 빼고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 여기에도 빼서 구하는 거죠. 이 변화도.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효과도 이 변화에서 이 변화를 뺀 거니까 두 번 뺐기 때문에 이중차분. 두 번 뺐다. 이중차분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 추세 가정에 근거해서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랬어. 이미 여기서 또 선지 하나 나왔죠? 그렇죠? 왜 아까 사망률, 처음 시작 사망률은 서로 달라도 된다 그랬잖아. 모든 정보들이 흩어져서 따로따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얘도 답을 알려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이중차분법은 1954년에 순호가 처음 사용했는데 밑줄 칠 것도 없죠. 근데 여기서 뭐 알아야 돼? 같은 수원을 사용했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얘가 사건이죠. 그래서 수원이 바뀐 주민들이 뭐가 되는 거야? 시행 집단이 되는 거죠. 사건을 겪었으니까.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순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그러면 이 주민들이 뭐가 되는 거야? 비교 집단이 되는 거죠. 수원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 그럼 봐봐. 수원이 바뀐 집단은 시행 집단은 원래가 사망률이 10%였어. 근데 수원을 교체하는 사건 이후 콜레라에 걸린 거야. 이 순간에 콜레라에 걸린 거야. 그랬더니 10%였던 사망률이 어떻게 됐다? 70%가 됐어. 다 죽었어. 그런데 비교 집단은 원래가 술주정빈이 많고 원래가 노인들이 많아서 사망률이 30%잖아. 그런데 수원을 교체했을 때 그 시기를 똑같이 지나서 같은 시기에 사망률을 비교해보니까 얘는 35%가 뭐다? 사망률이었던 거야. 자, 그러면 콜레라 때문에 60%의 사람들이 더 죽은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70에서 10을 뺀 60에서 35에서 30을 뺀 5, 이 두 개를 뺀 55만큼이 콜레라의 사망률을 높인 효과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생으로 이 60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콜레라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콜레라의 예시가 나왔는데 자, 뒤에 마저 봅시다. 이렇게 두 개의 비교 집단과 시행 집단을 구분을 해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예컨대 무슨 경우?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비교 집단은 사건이 없었을 때를 비교했을 때 서로 빼면 원래는 0이 나와야 되는데 얘네는 서로 0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와. 애초에 얘는 일자리가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교 집단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비율과 비교했었을 때 절대로 0이 안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얘는 0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아. 자, 그렇다고 해서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장 별표하고 이거 새로운 정보를 정말 뻔뻔하게 그냥 막 내밀고 있죠. 왜? 갑자기 통계적 유사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비교 집단이랑 이 시행 집단이랑
서로 유사성이 낮기 때문에. 현재의 시행 집단을 과거의 시행 집단이랑 서로 비교하는 거야. 자, 그러면 현재의 비교 집단이랑 얘랑 비교하는 것보다 얘랑 비교하는 게 서로 통계적으로 유사하지 않느냐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얘랑 비교했을 때보다 얘랑 비교하는 게 통계적 유사성이 거의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일치하니까 당연히 신뢰도가 높아야 되는데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게 아니래. 참 이상하다. 완전 평행 추세 과정을 충족해야 되는데 똑같은 애들인데 왜 아니냐. 여기서 궁금증 가져야지 얘들아. 일단 이 문장의 독해가 어려웠을 거고 이 문장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면 여기서 더벅거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이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쉽게 넘어간다는 얘기야. 독해력으로만 커버하기는 이 부분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자, 예컨대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 뭐처럼? 고용처럼. 이런 일은 여기서 답 나왔네 얘들아. 유사성보다 동시성이 이 과정, 평행 추세 과정을 충족시킨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보다 현재가 동시성이 더 중요해서 얘랑 안 비교하고 얘랑 유사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얘랑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하나 더 펼칩니다.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와 같음을 확인하면 얘들아 이거 괄호야.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가 있다. 그렇게. 그러면 선지에서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된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 전제가 뭐여야 돼? 비교 집단이 여러 개고 결과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니네 마음대로 대충 유사성 만족하니까 평행 추세 만족하니까 높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니네가 정말로 니네 머릿속에서 생각 안 하고 글만 보는지는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알아볼 거야. 자, 따라오세요.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하면 당연히 통계적 유사성이 높으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거는 당연하죠. 자, 그러면 문제 봐보도록 합시다. 졸지 말고 잘 따라와. 1번 봐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있어 얘들아. 다음 몇 번이야? 1번. 알고 나면 어이없는데 그냥 이거 너무 쉬워서 어이없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에 실험적 방법에 머릿속으로라도 동그라미 쳤었기 때문에 실험적 방법은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만 가지고는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안 된다고 얘기했죠. 결과와 결과를 비교하는 거. 결국에 이중차분법의 정의를 알았으면 본문 안에 읽고도 풀 수 있었지만 본문에서도 그렇게 써있진 않다. 결과와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 실험적 방법이었다. 그래서 답 1번이죠. 자, 2번 별표 작게 하고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쵸? 적용 못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없다고는 얘기 안 했어. 100%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번 선지 나올 수 있었고 자, 4번 보세요.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사건 전의 단순 비교, 사망률 비교가 아니라 사망 변화율의 비교가 아니라 사건 전의 단순 비교는 당연히 아까 9등급과 1등급을 3등급을 서로 비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얘도 사망률은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 사건 전에. 자, 5번은 공기에 대한 얘기는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공기의 차이가 없다고 봤어야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했겠죠. 그죠? 하지만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왔다. 2번은 당연히 기억 어느 부분이었어? 어디냐? 기억은 애초에 시행 집단이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보다 작을 것이고, 그러면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도 역시나 작겠죠. 그쵸? 얘는 왜 냈는지 모르게 맞추라고 낸 것 같아. 작으니까 당연히 작겠지. 그치?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보다 현저히 낮게, 작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에 답은 5번. 이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거는 3번이야.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3번에서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출제자의 눈이 되어보자. 너네 같았으면 이 글을 써놓고서 뭘 물어보겠냐 이거야. 내가 기껏 유사성보다 동시성이 고용 문제에서 더 중요하다고 써놓고 여기에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애는 얘밖에 없어. 그런데 이거 고용 문제고, 그렇다면 통계적 유사성보다 동시성이 더 중요하니까 예, 됩니까? 안 됩니까? 더 신뢰할 만하다? 절대 안 되죠. 그쵸? 계산하기 귀찮은 거 알아. 1번도 확인해야 되고, 2번은 좀 심했다. 써있으니까, 그치? 2번도 확인해야 되고, 3번도 해야 되고. 그런데 4번의 근거 찾는 게 훨씬 간단하다는 얘기야. 자, 얘는 그래서 4번이었고, 지금 봐봐. 1번을 맞추려면 어떤 정보를 알아야 돼? 이 세 개에서 얘가 시행집단이라는 걸 알아야죠. 얘가 아니라 얘가 시행집단인 이유는 뭐야? 얘는 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았어, 안 받았어? 얘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사건은 여기에서만 일어난 거죠. 사건을 겪은 게 시행집단이니까 시행집단의 변화 1.3 맞고, 통계적 유사성이 높으면 신뢰도 높아지는 거 맞고. 자, 여기 당연히 비교 집단이 Q 주면 1.3 빼기 마이너스 2.1. 너네가 더 잘하는 거 아니야, 나보다. 그래서 플러스 3.4가 나왔으니까 3.4면 증가. 자, 별표할 거는 4번이랑 밑에 5번이야. 5번 별표 해놔. 5번 왜 공부해야 돼, 얘들아?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이 말을 어디에서 봤다? 본문에서. 여기에서 봤지? 그치?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있어?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한다는 신뢰를 줄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해서 이중차분법의 결과가 똑같음을 확인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비교 집단이 두 개, 여러 개 아닙니까? 둘 다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2.1을 빼는 3.3형이 효과죠. 고용 효과. 둘 다 똑같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쵸? 본문의 내용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5번 역시 옳다. 10번은 몇 번? 10번이란다. 4번에 몇 번? 몇 번? 2번. 그치? 잘했고 10. 야, 문제 좀 풀어봐. 이번 주에 문제 너무 안 풀었으네. 중간에 거 기쁜 소식 알려주면 이번 주는 교재 모의고사가 없어. 그치? 이번 주 모의고사 보느라 수고했으니까 한 주 쉬고 다음 주부터 할게요. 16쪽. 야, 이거 어디서 사설 가져온 거 아니니까 기출문제니까 빡세게 풀어보세요. 16쪽. 정의의 문제.
김진, 김호정, 백은경, 상주, 천만희, 유성영, 윤동민. 아까 왔었지. 이세영. 뒤에 앉으면 세영인가? 응, 앉았어. 정국이. 조민정. 조민정. 할 수 있다. 아니. 알았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얘들아, 모르겠는 문장이랑 알겠는 문장이랑 구분해.